최근 대학가에 특강 이런 거 많이 하나 봐요. 보통 근데 특강은 OT 때 알려줘요. 몇 주 차에 무슨 특강을 할 거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그때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스케줄도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예. 보통 그 명사 특강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혹시 기억 남는 특강 있으신가요? 그냥 저희는 뭐 선배들 많이 오시고 뭐 어디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없네요. 없어요? 저 4년 컴퓨터공학과 4년 다니는 동안에 네. 특강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아, 정말요? 외국에서 교수 생활하시던 분이 잠깐 오셔서 네. 특강한 거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컴공은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많았는데. 이 작가님은요? 저도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저희는 보통 그 이제 특강 같은 게 있으면 수업보다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걸어놓는 게 더 많은 편이에요. 뭐 시인과의 대화라든가 뭐 네,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뭐 작가분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더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대학 때는 뭐 특강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이제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들을 가치가 없어가지고 안 듣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패싱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특강들 기억에 많이 남는데 뭐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토크 콘서트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제 뭐 광화문에서 이제 뭐 후보 때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고 그런 부분들 좀 기억에 남고 그런데 특강을 빌미로 테러를 당한 학생들이 있어요. 아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진짜 짜증나실 것 같아요. 연세대 학생들이죠? 네,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들인데요. 서프라이즈. 불과 2시간 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네.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강의실에 도착한 학생들 중에는 이미 모르고 그냥 오신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당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런데 갑자기 홍준표가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단계 특집 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 진짜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기습적으로 뭔지 모르는데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딱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 하여튼 일단 연세대에서 홍준표 대표가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했는데 고역이었겠다.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탐탁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탄핵 이후로 젊은 층들의 지지층이 거의 그냥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원래 없는데 전멸이지 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할지라도 홍준표 개인 지지자는 솔직히 거의 없어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연세대 오면은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홍준표 씨가 직접 말했는데. 아, 본인이? 네, 본인 입으로 저희 당이 싫더라도 좋아해달라, 예쁘게 봐달라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이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 부인에게 촌년이라고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맞아.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들 네. 위주로 이제 아마 팩트체크 개념으로 가겠죠. 지지층이 없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싫어하니까 지지층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인을 촌년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 비하 관련 질문을 받으면서 뭐 했는데 뭐 기자한테 하듯이 뭐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하진 않고 열심히 대답을 하려고는 했대요. 그 기자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디서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홍준표가 맞아요. 평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답 안 하고 그 뭐 어디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자기 안다는 듯이 뭐 이러면서 네.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무례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학교에서는 그지는 못하지. 하지만 그 A를 물어봤는데 B를 답하는 그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심지어 그 학생이 인터뷰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네. 뭐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 물타기를 계속 보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울렸어야 되는데. 아니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본인이 그 젊은 지지층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간 사람이면은 진실되게 해야죠.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 홍 대표가 예전에 서울 신촌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뭐 롤모델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부모의 재산도 받지 않고 이렇게 네. 자수성가했다 이러면서 겁나 싫어. 그런 거 얘기하니까 수업 들은 한 학생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주변에 그런 친구 전혀 없다고 막 이런 얘기. 그거에 관해서도 질문이 나왔잖아요. 대집 발정제 그 아, 얘기에 맞아요. 대해서 질문 나왔는데 네. 뭐 똑같이 대답했대요. 저번 언론에 답한 것처럼 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을 각색한 거다. 뭐 그렇게 얘기는 했다는데. 근데 뭐 어차피 진실은 다 알만한 사람 알 거고. 그렇죠. 네. 대학생들도 호구로 본 거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재학 중이니까 이게 더 확 와닿았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뭐 홍준표만 들어온 거는 그리고 여기가 사회학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 학과랑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수업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취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뭐 기사를 쓰고 이러는데 학생들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닌데 수업을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홍준표 들어오고 취재진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화나죠 당연히. 맞아요. 그 연세대라는 학교가 조금 이상해요. 거기 뭐 출신은 김동길 교수도 요즘 마트에 가가지고 헛소리 찍찍해야 되는 데다가 그리고 수학과의 모 교수가 예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비하 발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막 이상한 발언하고 그 유명한 가수랑 이름이 똑같은 교수 있는데 그런 새끼들이 교수하는 데예요. 연세대가. 지금 학생들의 인권을 개무시한 거죠. 학교 측은.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거 네. 되게 그 홍준표의 그 질답 수준을 떠나서 굉장히 무례한 짓이거든요. 그럼요. 네. 아니 뭐 진짜 무슨 그 전체 통제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뺏어버린 겁니다. 아니 올 거면은 차라리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와 차라리 뭐 기분을 즐겁게라도 해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심지어 약간 학생들이 불쾌해서 팔짱을 끼고 듣거나 아니면은 노트북을 피고 다른 과제를 하는 모습을 막 보였다고 하는데 홍준표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학과에 갈 게 아니라 범죄심리학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범죄심리학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피의자를 앉혀놓고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죠 범죄심리학 전공하는 학생들에겐 절호의 기회죠. 너무 괜찮다. 네, 아니면 정치외교학과 같은 데 가서 한번 앞으로 우리가 까야죠. 지향해야 되는 인물, 정치적인 인물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했으면 좋았을 걸. 아 진짜 그런 데 갔으면 돼지발정제 하나만 갖고 한 시간 반 동안 치는 거의 프로파일링 당하는 거지 뭐. 근데 이분 어느 학과에 가도 약간 걸리는 반례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실패한 사회학적 모델이라던가 그렇죠. 어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희 학교 오면은 큰일 나죠. 여대에 오면은 아주 그냥 교문에서부터 발을 못 댈 거예요. 이게 좀 이런 일이랑 이제 대비되는 걸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여대인가 이렇게 갔는데 학생들 난리 났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고 막 같이 사진 찍고 식사하는데 같이 밥 먹는데 막 문재인 대통령 저희 학교 와봐야죠. 수업 째고 일단 뛰쳐나가야죠. 그렇죠. 누구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 좀 씁쓸하고 좀 마음이 안쓰러워지는 게 누구는 가면은 되게 환영을 받고 누군 가면 욕설과 침 혹은 돌멩이가 날라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자신의 그 신변에 위협이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게 참 안쓰럽네요. 근데 결자해지지 뭐. 저 예전에 그 김활란 동상에 그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가리는 네. 그런 그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아마 홍준표 씨가 오셨으면 포스트잇으로 가리지 않았을까. 직접 가서. 네, 가서 붙이는 거죠. 부끄럽다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그래요. 홍준표의 무례한 특강이네요. 무례한 특강. 예.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학교 측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요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 내부에 이상한 교수들도 있고 예, 이런 교수들 자체가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특강이 아니라 단지 특정 정당의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인물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일종의 학생 인권 침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대예요, 학대. 강의를 하러 갔다가 팩트 폭력을 당하셨으니까 취조당했어.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심리학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진정한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서명운동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그래요. 홍준표 특강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과랑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수업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취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뭐 기사를 쓰고 이러는데 학생들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닌데 수업을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홍준표 들어오고 취재진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화나죠 당연히. 맞아요. 그 연세대라는 학교가 조금 이상해요. 거기 뭐 출신은 김동길 교수도 요즘 마트에 가가지고 헛소리 찍찍해야 되는 데다가 그리고 수학과의 모 교수가 예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비하 발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막 이상한 발언하고 그 유명한 가수랑 이름이 똑같은 교수 있는데 그런 새끼들이 교수하는 데예요. 연세대가. 지금 학생들의 인권을 개무시한 거죠. 학교 측은.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거 네. 되게 그 홍준표의 그 질답 수준을 떠나서 굉장히 무례한 짓이거든요. 그럼요. 네. 아니 뭐 진짜 무슨 그 전체 통제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뺏어버린 겁니다. 아니 올 거면은 차라리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와 차라리 뭐 기분을 즐겁게라도 해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심지어 약간 학생들이 불쾌해서 팔짱을 끼고 듣거나 아니면은 노트북을 피고 다른 과제를 하는 모습을 막 보였다고 하는데 홍준표 시민사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특강들 기억에 많이 남는데 뭐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토크 콘서트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제 뭐 광화문에서 이제 뭐 후보 때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고 그런 부분들 좀 기억에 남고 그런데 특강을 빌미로 테러를 나간 학생들이 있어요. 아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연세대 학생들이죠? 네,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들인데요. 서프라이즈. 불과 2시간 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네.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강의실에 도착한 학생들 중에는 이미 모르고 그냥 오신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다 네, 온 그래서 거잖아요. 뭐야 이런데 갑자기 홍준표가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단계 특집 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 진짜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기습적으로 뭔지 모르는데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딱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 하여튼 일단 연세대에서 홍준표 대표가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했는데 고역이었겠다.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탐탁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탄핵 이후로 젊은 층들의 지지층이 거의 그냥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원래 없는데 예, 전멸이지 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할지라도 홍준표 개인 지지자는 솔직히 거의 없어서 그럼요. 네, 뭐 네.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 물타기를 계속 보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걸 울렸어야 되는데. 아니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본인이 그 젊은 지지층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간 사람이면은 진실되게 해야죠.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 홍 대표가 예전에 서울 신촌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뭐 롤모델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부모의 재산도 받지 않고 이렇게 네. 자수성가했다 이러면서 겁나 싫어. 그런 거 얘기하니까 수업 들은 한 학생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주변에 그런 친구 전혀 없다고 막 이런 얘기. 그거에 관해서도 질문이 나왔잖아요. 돼지 발정제 그 아, 얘기에 맞아요. 대해서 질문 나왔는데 네, 뭐 똑같이 대답했대요. 저번 언론에 답한 것처럼 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을 각색한 거다. 음. 뭐 그렇게 얘기는 했다는데. 근데 뭐 어차피 진실은 다 알만한 사람 알 거고. 그렇죠. 네. 대학생들도 호구로 본 거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재학 중이니까 이게 더 확 와닿았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뭐 홍준표만 들어온 거는 그리고 여기가 사회학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 최근 대학가에 특강 이런 거 많이 하나 봐요. 보통 근데 특강은 OT 때 알려줘요. 몇 주 차에 무슨 특강을 할 거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그때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스케줄도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예. 보통 그 명사 특강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혹시 기억 남는 특강 있으신가요? 그냥 저희는 뭐 선배들 많이 오시고 뭐 어디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없네요. 없어요? 저 4년 컴퓨터공학과 4년 다니는 동안에 네. 특강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아, 정말요? 외국에서 교수 생활 하시던 분이 잠깐 오셔서 네. 특강한 거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컴공은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많았는데. 이 작가님은요? 저도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저희는 보통 그 이제 특강 같은 게 있으면 수업보다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걸어놓는 게 더 많은 편이에요. 뭐 시인과의 대화라든가 뭐 네,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뭐 작가분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더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대학 때는 뭐 특강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이제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들을 가치가 없어가지고 안 듣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패싱을 했는데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연세대 오면은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홍준표 씨가 직접 말했는데 본인이 네, 본인 입으로 저희 당이 싫더라도 좋아해달라, 예쁘게 봐달라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이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 부인에게 촌년이라고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맞아.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들 네. 위주로 이제 아마 팩트체크 개념으로 가겠죠. 지지층이 없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싫어하니까 지지층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인을 촌년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 비하 관련 질문을 받으면서 뭐 했는데 뭐 기자한테 하듯이 뭐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하진 않고 열심히 대답을 하려고는 했대요. 그 기자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디서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홍준표가 맞아요. 평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답 안 하고 뭐 어디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자기 안다는 듯이 뭐 이러면서 네.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무례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학교에서는 그지는 못하지. 하지만 그 A를 물어봤는데 B를 답하는 그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심지어 그 학생이 인터뷰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